파이썬으로 키오스크 만들기 13강 데이터 파일 적용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은 모든 데이터를 소스 코드 파일 안에 두고 있었는데 그 모든 데이터들을 파일로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 있던 데이터를 모두 지웠는데요. 이제는 밖에 있는 파일의 데이터들을 직접 가져와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 4개의 테이블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총 4개의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하나가 옵션, 그리고 옵션 셋, 프로덕트, 프로덕트 옵션, 이렇게 총 4개의 테이블이 있고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소스 코드에서 가져와서 사용할 겁니다. 자, 다시 소스 코드로 돌아와서 이제 그 테이블들을 로드해 볼게요. 자, 지난번에 썼던 명령어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 read csv 있죠? 자, 이 녀석을 가져다가 활용을 할게요. 먼저 옵션 df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4개의 df가 더 있을 겁니다. 하나는 프로덕트였죠. 그리고 옵션 셋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프로덕트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이름도 이거에 맞춰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동일하게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덕트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하면 먼저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부터 임포트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을 한 번만 실행해주면 네, 에러가 많네요. 옵션 프로덕트 txt가 없다고 합니다. 네, 파일을 확인해보니까 옵션 프로덕트가 아니라 프로덕트 옵션이네요. 이렇게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다시 소스 코드로 들어와서 프로덕트 옵션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df의 이름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을 한 번만 수행해주면 이제부터는 이 각각의 우리가 설정했던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때 넌 값은 펄 추가의 경우에는 이제 설명 부분이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립션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 라인들은 이렇게 모두 넌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모두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저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소스 코드를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먼저 이 녀석을 삭제해주고요. 자, 막막하지만 항상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쇼 메뉴부터 수정을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녀석을 수행하면 당연하게 오류가 날 겁니다. 함수부터 컴파일 해주고요. 자, 그 뒤에 이 녀석을 수행해주면 이제 데이터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show 메뉴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이 녀석에게 기존에 소스 코드 안에 들어있던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를 넘겨주고 있었는데 이제 이 데이터를 우리가 삭제를 했죠.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어디 있냐? 여기 df 변수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을 조합을 해서 이 show 메뉴에게 던져 주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show 메뉴는 메뉴를 보여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카페에 가면 당연히 메뉴 이름이 있겠죠. 메뉴 이름은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요. 또 가격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이즈 정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옵션들은 이제 주문을 하고 나면 실제로 옵션으로 물어보겠죠. 그래서 메뉴판에 모든 옵션을 모두 적어 놓으면 굉장히 복잡해질 테니까 저희는 이름과 가격, 사이즈만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잠깐 추적 처리를 해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가지고 다시 데이터로 돌아와서 지금부터 이 df들을 가지고 이 정보를 알 수 있게끔 조작을 해야 합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옵션 df에는 옵션의 이름과 설명 그리고 프라이스가 있었어요. 우리가 메뉴 이름과 가격, 사이즈를 보여줄 때 사이즈가 다르다면 가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사이즈에 대한 가격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나중에 머지할 생각이 드셔야 하고요. 자, 이번에는 프로덕트입니다. 프로덕트에는 네, 이름과 기본 가격이 있습니다. 이 프로덕트 프라이스는 가장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 대한 가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옵션 같은 경우에는 추가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톨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가격에 톨이라는 사이즈의 추가 요금이 붙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옵션 셋을 확인해 볼게요. 옵션 셋은 각각의 예를 들면 사이즈 0부터 3이라는 옵션 셋 하나에 숏부터 벤티라는 사이즈까지 4개가 하나의 묶음이 되는 거였어요. 네 번째로는 어떤 프로덕트에 어떤 옵션이 붙는 거죠. 그래서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즈가 0부터 3이라는 옵션이 이런 식으로 붙고요. 네, 처음이니까 굉장히 차근차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코드를 많이 작성해 왔지만 이 데이터들을 자르고 합치는 거는 아직 익숙치 않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프로덕트와 먼저 상품이 있죠. 상품이 있으면은 이 녀석을 누구랑 엮을 거냐? 자, 하나의 릴레이션을 괄호로 치겠습니다. 상품을 상품과 옵션, 프로덕트 옵션 테이블과 묶을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상품이 어떤 옵션과 연결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뒤로는 이 옵션 셋 네임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옵션들과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옵션 셋과 이렇게 연결을 할 거고요. 이때 사실 이 상품과 옵션의 연결이라기보다는 상품과 옵션 셋의 연결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의 속성 이름을 옵션 네임이 아니라 옵션 셋 네임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또 df 옵션 셋.txt도 아니죠. 네, 프로덕트 옵션도 프로덕트 옵션 셋 txt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잠깐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덕트 옵션이고요. 프로덕트 옵션의 이름을 프로덕트 옵션 셋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 속성의 이름도 옵션 네임에서 옵션 셋 네임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사이즈 0부터 3는 옵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옵션 셋이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을 옵션 셋 네임으로 이렇게 다시 이름을 바꿔주어야 훨씬 더 명확한 코드를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수행을 해줘야겠죠? 자, 다시 한번 수행을 해주면 그쵸, 우리가 이제 프로덕트 옵션이 아니라 프로덕트 옵션 셋으로 이름을 바꿨죠. 자, 그래서 수정해주면 이제 오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네, 하던 걸 마저 해볼게요. 자, 이제부터 프로덕트 옵션 셋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요 녀석도 이름을 한번 이렇게 일관되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은 모두 수정이 되었고, 자, 이제 프로덕트 df와 프로덕트 옵션 셋 df를 서로 연결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전에 두 개의 테이블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명령어가 하나 있었어요. 네, pd.merge인데 이 녀석을 가져와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한쪽에는 이 해당 명령어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인자에는 우리가 원하는 연결시킬 df를 두 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프로덕트 df와 프로덕트 옵션 셋 df를 연결시켜 주겠다는 거고요. 이때 기준은 프로덕트 네임이 될 겁니다. 프로덕트 df에도 프로덕트 네임이 있고 프로덕트 옵션 셋에도 이렇게 프로덕트 네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프로덕트 네임끼리 연결을 시켜줄 거고요. 그 결과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기존의 프로덕트 df에는 프로덕트 네임과 프로덕트 프라이스만 있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머지를 해줬기 때문에 옵션 셋 네임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잠시 df라는 변수에 잠깐 담아놓고요. 이제는 옵션 셋 네임을 가지고 옵션 셋 df와 연결시켜 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pd 머지를 해줘야겠죠. 여기까지 앞에만 복사해오고 첫 번째 인자로는 df, 두 번째 인자로는 옵션 셋 df, 그리고 그 기준은 옵션 셋 네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수행시켜주면 어떻게 되었나요? 이제는 옵션 셋 네임에 이제 옵션 네임까지 붙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메뉴가 어떤 사이즈를 갖는지를 알 수 있고요. 자, 이때 한 번만 더 해주겠습니다. 자, df 다시 한번 저장해주고요. 마지막 머지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머지에는 다시 한번 df를 주고요. 이번에는 옵션 df를 연결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기준은 옵션 네임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수행을 해주면 자, 어떻게 되었나요? 어떤 메뉴에 어떤 사이즈가 있고 기본 가격과 추가 가격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인 가격은 현재 같은 아메리카노여도 하나는 쇼트고 하나는 톨입니다. 이때 숏에는 추가 가격이 0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00원이지만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는 총 2,500원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각각의 메뉴에 대해서 최종적인 가격을 알아야겠죠. 자, 그 녀석은 이제부터 데이터 합치기가 아니라 데이터 연산을 해야 합니다. 자, 먼저 데이터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라는 옵션에 연결되어 있는 녀석들만 추출을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사이즈를 알기 위해서 각각의 메뉴에 옵션을 모두 합쳤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샷 추가나 이렇게 아이스 핫 등은 우리가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 네임 중에서 사이즈가 아닌 것들을 모두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전체 df가 df라는 변수에 저장이 될 거고요. 이제 이 녀석에게 우리가 뭔가를 할 건데 조건 추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한 번에 하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먼저 이 df에다가 우리가 대괄호를 쓰고 원하는 속성의 이름을 씁니다. 옵션 네임이라는 이름을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부터 이 녀석은 df 전체가 아니라 옵션 네임의 이 한 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녀석에게 우리가 is in이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값들 어떤 게 있나요? 숄트와 톨, 그란데, 따옴표를 붙여야 되죠? 그란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벤티가 있었죠? 자, 이렇게 해주면 현재 이 녀석은 이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26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에게 이제 인을 하고 괄호 안에 이렇게 리스트를 넣어줬을 때 어떤 동작을 하느냐,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이 리스트에 들어있으면 true, 그리고 들어있지 않으면 false를 냅니다. 자,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네, 플러스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은 보기 좋게 아래다가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 녀석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나요? true 12번째, 그러니까 인덱스가 11이니까 12번째죠. 12번째까지는 true가 떴고 나머지는 false가 떴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숄트 안에 이 숄트는 이 리스트 안에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true가 떴습니다. 마찬가지로 숄트와 톨, 그란데, 벤티는 전부 다 아까의 리스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true가 나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해당 리스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false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어떻게 갖다 쓸 것이냐, 이 녀석을 통째로 df의 대괄원에 넣어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느냐, true인 것들은 살아남고 false인 것들은 죽어요. 자, 결과를 한번 봐볼까요? 자, 보면 이랬던 df가 지금 샷주가나 아이스 핫 이라는 옵션 네임들을 갖고 있는 이 녀석들을 포함했던 df가 이제는 전부 다 삭제됐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녀석부터 이 녀석까지가 아까 해당 우리가 만들었던 조건에서 true가 나고 나머지는 false가 나는데, true가 나는 애들만 살려놓는 그런 연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이름에다가 대괄호를 치고 그 안에 우리가 원하는 연산 조건을 넣었을 때 그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는 녀석들만 살아남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에는 이 테이블을 보면 우리가 이제 메뉴판에 출력할 내용들을 알 수가 있겠죠. 이 녀석을 잠깐 깔끔하게 저장을 해 볼 텐데요. 자, 먼저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3개의 테이블을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이 녀석 있죠. 이 녀석을 먼저 complete df라고 하겠습니다. 내 의미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4개로 떨어져 있던 데이터들을 하나의 완전체로 합쳤다라는 느낌에서 complete df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 우리가 방금 만든 이 녀석은 메뉴 df라고 해볼까요? 메뉴 df. 우리가 메뉴판을 출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담는 메뉴 df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녀석이 complete df가 되는 순간 이 각각을 전부 complete df로 바꿔줘야 해요. 네, 한 번밖에 안 쓰긴 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완전한 df를 만들고 나서 완전한 df에 대해서 옵션 네임을 뽑고 그 녀석이 이 리스트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complete df에 대해서 조건 추출을 할 거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점 뭔가 길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자, 먼저 get complete df 함수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이 녀석에게는 이 각각을 모두 주어야 합니다. 옵션 df와 product df, 옵션 set df, 마지막으로 product 옵션 set df를 모두 주면 이것을 한 번에 묶어서 리턴해주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는 이제 리턴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 complete df를 만들어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complete df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는 이번에 또 하나 하겠습니다. 자, def get menu df. 자, 이 녀석은 complete df를 주어야 해요. complete df를 주었을 때 이거 다른 언어 문법 가져왔네요. 여기 중괄호가 아니라 콜론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콜론이고요.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그냥 리턴 해버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complete df를 주면 해당 df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고요. 사실 이제 이거를 이제는 지워도 되긴 하는데 그냥 가독성을 위해서 놔두겠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함수까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해당 함수를 쓰면 우리는 이제 get menu df를 사용해서 메뉴 df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을 출력해보면 오류가 나는데 우리가 현재 이 함수에 인자를 하나도 주지 않았네요. 자, 이렇게 다시 넣어줘야겠죠. 자, 이때 이 순서를 조금만 수정해 줄게요. 가독성을 위해서. 자, 프로덕트가 가장 먼저고요. 그리고 프로덕트와 옵션 셋, 그리고 옵션 셋, 마지막으로 옵션. 자, 이 순서는 그냥 저희가 이 머지하는 순서와 동일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을 그대로 인자로 주면 되겠죠. 자, 실제로 이 인자들은 여기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이 함수에 차곡차곡 넣어준 거예요.
그럼 이제 컴플리트 df가 나올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메뉴 df가 이렇게 잘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녀석을 조금만 정리해 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게요. 자, 조금 훨씬 더 깔끔해졌습니다. 자, 근데 메뉴 df라고 하긴 했는데 과연 이 녀석이 메뉴에 모두 쓰일까? 현재 옵션 셋 네임과 뭐 디스크립션이라든가 옵션 프라이스, 일단은 옵션 셋 네임은 더 이상 쓰이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메뉴판에 보여주지 않겠죠. 그리고 프로덕트 프라이스와 옵션 프라이스는 서로 합쳐져야 합니다. 그리고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메뉴판에 같이 보여줄 법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 녀석만 한번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get 메뉴 df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 complete df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정보만 추출을 했죠. 그럼 그 녀석을 잠깐 df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상태가 df고요. 우리가 먼저 df에 대해서 삭제를 하나 해줄 거예요. 우리가 먼저 df에 대해서 한 가지 삭제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기 저 쓸모없는 옵션 set name, 이 녀석은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el하고 df 이름에 우리가 삭제하고 싶은 속성을 이런 식으로 써주면 삭제가 됩니다. 즉 이 줄이 날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df에 대해서 우리가 total 프라이스를 만들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이 프로덕트 프라이스와 옵션 프라이스를 더한 값입니다. 자, 그 연산은 굉장히 쉬운 게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더하고 싶은 속성들을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마치 한 줄 단위로 연산을 해주는 거죠. 자, 일단은 코드를 먼저 써볼게요. 옵션 프라이스.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지금 토탈 프라이스는 여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주면은 여기 한 줄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그 추가된 녀석들의 각각의 항목들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항목 값은 첫 번째 프로덕트 프라이스와 첫 번째 옵션 프라이스를 더한 값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두 번째는 두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을 더한 값. 그래서 마치 이 줄과 이 줄을 각각의 항목끼리 더해서 새로운 줄을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더 이상 프로덕트 프라이스와 옵션 프라이스는 존재하지 않아도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궁금한 건 토탈 프라이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녀석들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도 마저 삭제를 해줍니다. 자, 그럼 한번 결과를 볼까요? 네, 여기 오타가 있네요. def가 아니라 del이죠. 자, 다시 한번 수행을 해주면 네, 이런 결과가 나는데 먼저 네, 리턴을 해줘야겠죠. df를. 지금 현재 리턴을 안 해줬기 때문에 메뉴 df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이 녀석이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df를 반환해줄게요. 자, 그래서 해주면 이제 이러한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떤 메뉴가 어떤 사이즈가 있고 용량은 이렇게 되고 가격은 이렇다 하는 데이터가 모두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빨간 영역은 뭐냐, 에러까지는 아니고요, 경고문인데 예전에는 이런 문법을 허용했는데 지금은 조금 위험하다, 약간 코드에 모호함이 있어서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과거의 문법들은 조금 경고를 주는 건데요,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큰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목표가 판다스를 전문적으로 배우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의 목표는 현재 키오스크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깔끔한 코드를 추구하자면 사실 이렇게 del을 하지 않고, 즉 삭제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최종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원하는 걸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이 이 원하는 속성들을 마지막에 될 안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하나 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속성들의 집합 리스트죠. 자, 이렇게 해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드는 훨씬 더 깔끔해졌죠. 이렇게 연산을 모두 수행한 뒤에 이러한 녀석만 뽑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메뉴 df를 만들었고요. 영상의 길이가 생각보다 길어져서 나머지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